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고 그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뭘 수립하죠?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으로서 틀린 것. 첫째, 누가 수립하죠? 단계별 집행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단계별 수립하지만 국장,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기관,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입안권자들이에요. 입안권자가 누구죠? 도시군 관리에 입안한 자들. 자,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공무원청에서 도시군 관리 입안한 자, 그 자들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왜? 왜 그런다 그랬죠? 제대로 하는 이유. 자기들이 입안했으니까 처음에 도로 만들 거라는 걸 지가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이잖아. 지가 도로가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도로가 급한지 천천히 할 건지 지가 제일 잘 안다. 그럼 급하다? 지가 1단계 수립하는 거고. 급하지 않다? 2단계 넣을 거고. 자기 한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 입안권자가. 그럼 입안권자가 원칙은 누구죠?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가 원래 입안권자. 예외적으로 국장, 도의사가 입안한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다 입안권자니까 저자들이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도시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죠? 3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죠? 아니야?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돼요? 3개월이었었지. 왜 숫자들이 뭐 좀 왔다 갔다 하냐. 무슨 3년 같은 소리. 3개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의제될 때는 몇 년? 그때는 예외적으로 2년. 그래서 3개월, 2년. 이렇게 둘로 나눠야 돼요. 3개월, 2년. 또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린 게 뭐죠? 1단계 집행계획이냐 2단계는 이거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1단계는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 2단계 3년 내에 시행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립은 3개월 이내. 그때 수립할 때 1단계냐 2단계나 넣을 때는 지금부터 3년 내에 시행한다? 1단계. 지금부터 3년 후에 시행한다? 2단계. 그러니까 수립할 때 판단하는 거지. 수립은 3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예외적으로 2년 내에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집행에 포함된다. 맞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들어가? 재원조달계,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왜 맞아?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해야 된다 했으니까 맞는 거야. 그냥. 또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 때는 미리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모르지. 무슨 절차가 그런 게 있는지. 그죠? 근데 일단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만 정답. 자, 7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 지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게 원래 정답이야. 지들끼리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둘 이상에 걸칠 때는 저렇게. 그런데 뭐가 관련된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자기가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직접 시행할 수 있고 또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시행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109, 299, 399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분할 시행 당연히 됩니다. 근데 4번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드는 토지는 뭐 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토지사 충수 2분의 3에 드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는 받아야 된다. 누가? 민간 시행자들만 저런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5번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감사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돼 있죠?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죠? 행정심판 우리 책에 어떻게 돼서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뭐에 따라서 해야 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예, 행정심판법대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단서 다만 누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럼 행정적인 시행자가 아닌 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하게. 그럼 행정적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행정적인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그럼 행정적인 시행자 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행정적인 시행 처분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 원칙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원칙이 뭐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돼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인 심판이고 그 뜻이야. 결국 법주문에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이걸 다시 번역하면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말귀를 그렇게 분석해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게 틀렸죠. 감사원은 일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은 없다. 5번이 틀린 정답. 자, 8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첫째,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죠. 효력 발생이라고 가서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효력 발생이 언제야 그럼? 지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은 지형되면 고시한 날. 그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원칙적으로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두 번째 같아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악에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원래는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관악의 장들이 사업시행자다. 근데 아까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자, 한 번 더 들어가.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들어가 봐. 협의해서 지들끼리 시행할 자를 정하면 돼. 그죠? 자, 여기 남한 시장하고 둘이 시장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해줘. 네가 해, 네가 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네가 해, 네가 해. 그때는 국장이 정해.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시행할 자를 정해주고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한다.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다 끝났어. 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을까?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에게 인가받을까? 아니야. 인가권자는 누굴까요? 실시계획 작성한 건 누가 했죠? 원래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해야 돼? 관악의 장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해. 그럼 인가는 누구한테 받죠? 이반권자들이야. 원래 실시계획 작성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죠? 결정권자가 원래는 시도사, 대도시장, 예배, 국장. 그러니까 결국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그 자들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야. 다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고 실시계획 국장한테 인가받으러 가고 나머지들은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들은 인가권, 결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받아라. 그래서 결국 인가권자는 결정권자들이 되는 겁니다. 4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중 행정적인 시행자만 도시군 계획서에서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누가 수용할 수 있죠? 수용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공익사업이잖아.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권을 갖습니다. 다만 수용권을 갖는데 민간 시행자들은 왜 수용권을 줬죠? 민간 시행자도 수용권을 줬어. 왜 줬죠? 공익사업이라서. 근데 거기다 하나 가지 더 있어. 민간 시행자는 아무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어.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민간 시행자 돼.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싶은데 민간 시행자는 3분의 2 이상을 뭐라는 얘기야? 소유권 취득하래요. 그럼 수용권은 얼마만 주겠다는 거야? 나머지 3분의 1.
3분의 2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남은 땅 얼마? 3분의 1. 이것만 뭐 주겠다는 거야? 그것만 수용권을 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처음부터 수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 저기 숨겨져 있는 거야. 결국 이건 어디도 마찬가지죠? 어디도 이게 똑같이 나와. 어디 있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을 제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어.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한다 그래서 환지 방식만 가능하고. 그런데 그때도 민간 시행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에서 민간 시행자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도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수용할 수 없고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시행자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는데 특히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그죠?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다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에 우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다른 도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하는 데다 우선 처분할 수 있다. 다른 도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하는데 우선 처분할 수 있을까? 아니야. 국가나 지방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일단은 누구한테 먼저 이걸 처분하려면 누구한테 처분해야 돼? 이 안에서 못 당한 사람들.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국군지가 있어요. 국군지? 국가나 지방한테 재산 남는 게 있어. 이거 팔으려면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겠어? 이 안에서 뭐 당한 사람들? 수용당한 사람들. 수용당하고 보상비 받고 떠는 사람들 있잖아. 그분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란 얘기야. 그분한테 먼저 주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때 그 도시에서 필요한 다른 토지와의 교환하는데 거기다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당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그런 남는 것들만 나머지 다른 토지와의 교환하는데 처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는 2번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2번만 맞아. 나머지 다 틀렸고. 다음 9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거. 실시계획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려면 미리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 법조문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려면 일단 누구 의견을 먼저 들어라? 관악의 장들한테 의견을 먼저 들으래요. 실시계획은 뭐라고 했죠?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기 전에 관악의 장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맞는 문장이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뭐 싶다? 폐지하고 싶더라.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인가 받고 폐지인가? 국장한테 받고 그 밖에 시행자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사 대도한테 인가받아. 이건 폐지인가를 말하는 거야. 인가받은 걸 폐지할 때도 뭐 받죠? 폐지인가 받아야 돼. 근데 누구한테 받는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나머지들은 시도사, 대도사. 아까 실시계 인가권자. 그 사람들이야. 인가권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럼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다는 건 경미한 거야? 중대한 거야? 경미하다는 게 저기 숨겨져 있어. 경미한 그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얼마만? 10% 미만만 변경한다. 그럼 10% 미만은 큰 거야? 작은 거야? 경미한 변경에서 작은 거다 이거잖아. 그건 굳이 변경 인가받을까? 인가받지 않아도 될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맞는 문장. 네, 다 외울 수는 없어. 이건 경미한 변경이니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4번 지방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하는 걸 조건으로 실시계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조건부 인가 가능하죠? 또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는다? 거기 책에 뭐라 됐어? 예치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봉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단 이는 자나 쓰자. 그럼 봐봐. 이때 공공기관에 누가 들어있죠? 우리 공공기관. 어디서 주소 들은 거 있었어? 토수, 농관, 철내 있었어 없었어? 무슨 법? 도시개발법에. 그때 토, 수, 농, 관,
철, 매. 이거 상상하면 돼. 그럼 토수농가 첨니까?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죠? 자, 그럼 공공기관은 이자가 할 때는 이연보증금을 예치한다, 예치하지 아니한다? 예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라고 쓰면 이게 누구다? 공공기관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그냥 공공기관을 안 썼어도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5번만 정답. 자, 10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개설 결정의 시류에 관한 설명서 과론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이거 새로 신설된 거라 했죠. 잘 봐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 되기 전에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개설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에는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도시군 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몇 년 갔어요? 20년이 가는데 중간에 뭔 있었어?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있었던 거야. 실시계획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그냥 20년까지 가버리면 어떤 효과?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도시군 개설 결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건 또 뭐죠?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다. 자, 몇 년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거나 폐지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그날 뭐 된다? 도시군 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데요. 그래서 조심할 건 앞에는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뒤에는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그날 도시군 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됐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우리 책에 써 있긴 하거든. 하여튼 이런 내용들도 있다. 자, 11번 이어서 나가. 또 실시계획 시류야. 이거 실시계획 시류가 만들어진 게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 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2년 전에 새로 신설된 거거든. 2년 전에 붙었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게 좀 들어와서 되게 복잡해. 자, 어떻게 돼 있죠? 봐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원칙 몇 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뭐가 만들었어?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가 뭐한 날부터 그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핵심 뭐죠?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이후에 뭐가 작성됐어?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았어? 인가 고시됐어. 그럼 실시계획 뭐 된 날부터? 고시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까지 재결 신청을 없으면 어떤 효과?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민 집행 도시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냐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이 아직 되기 전에 뭐 어떤 걸 갖췄어? 토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3분의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에 재결시하지 않으면 그때는 몇 년으로 늘어나죠? 5년이 아니라 이건 7년으로 늘어난다고 돼서 그래서 7년 이내에 재결시하지 않은 경우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5년짜리하고 7년짜리하고 공부는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10년, 니은은 5년, 디귿은 7년. 그래서 15, 7 정답 4번 같네요. 자, 12번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옳은 것. 첫째, 행정청이 시행자만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해서 필요를 시 등기소나 그 밖에 관계 행정의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등초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사업 시행에 위한 조치는 우리 책에 보면 뭐만 나와요? 책에 봐봐. 204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행에 위한 조치하고 기본서에 나오죠? 204페이지 중간 밑에 관계 서류의 무료 열람이라고 나와 있죠? 누가 무료 열람할 수 있대? 무료 청구하는 건 행정청이 시행자만 그런데요? 아니야. 모든 시행자야.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니까
각종 서류나 열람 교부 청구하는 건 누구나 한다? 모든 시행자가 다 할 수 있어요.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만 한다? 틀렸죠.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뜻이. 자, 여기서 못 만든다고? 도로 만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결정을 돼 있어. 근데 잘 봐봐. 이 도로 만들겠다는 해당 부지에 소유자들을 봤더니 사유지만 있을까? 국군유지도 있을까? 국가나 지방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거 도로 내겠다는 그 도시군 관리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도로 만든다고 땅을 남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팔았어. 그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뭐란다? 무효지. 취소할 수 있다라. 그건 무효로 한대요. 그건 무효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원래 사업인재 및 고시가 뭐라 그랬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 고시하는 게 사업인재 및 고시였었죠? 자, 그런데 실시계획을 뭐한 경우 인가받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까? 아니요. 실시계획을 뭐한 날부터? 고시한 경우야. 이거 실시계획에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습니다. 인가하고 고시하고 달라요. 인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때는 실시계획 인가가 없죠? 봐봐. 실시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셋으로 갈라져. 실시계획 첫째 작성, 두 번째 인가, 세 번째 고시. 근데 실시계획 인가 받는 게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 어떤 때는 실시계획 인가가 없죠? 인가를 안 받아. 작성하고 바로 고시해버려. 인가 안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누구야? 결정권자, 인가권자. 실시계획 인가권자. 이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지가 동시에 뭐야? 사업시행자야. 인가권자인 국장이나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지들이 먹을 때 사업시행자라면 아까 국장도 사업시행할 수 있었잖아. 국가가 관련하거나 특기필요 등장하면 국장 하셨죠? 광역도시가 관련하거나 특기필요 등장하면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럼 그자들이 만약에 사업시행자라면 그자들은 어떻게 할까? 작성만 하겠죠. 실시 작성에 바로 뭐 들어간다? 지들이 그걸 바로 고시해버려. 그러니까 인가를 받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도사들이 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시도사들은 지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인가한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재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저기는 인가한 경우가 아니라 고시한 경우. 실제로 시험 문제 났었어요. 지문이 그렇게 인가한 거라서 틀린 적이 있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재결 시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내 지분을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으면부터 1년 내에 재결 시청합니까? 아니었어. 재결 시청 언제까지 하죠?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된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된다. 라고 했을까? 1년 내에 하는 건 틀렸고.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의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만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인접한 도시에 인접한 토지나 물건 같은 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도시개설 부지는 무슨 대상? 도로에 관한 부지는 무슨 대상? 수용 대상. 그건 수용 대상.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 대상. 그래서 인접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여야 돼. 인접한 하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5번만 정답.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도시군 개설 사업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다음 관련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자, 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누가 있다면 시도가 있다면 그 도시군 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시도에다가 부담시킬 수 있죠. 그런데 국장은 시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랑 먼저 협의하라고 그랬죠?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라 라는 게 있어서 정답은 1번. 자, 14번. 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은 누가 부담하죠? 첫째, 국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 2번 국장이나 시도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경제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나 다른 시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에 부담시킬 수는 있는데 그때 국장은 시도나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누구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먼저 협의부터 하라겠죠. 기획재정부장은 아니야. 행정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강, 특시, 특도,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같은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누가죠? 행정안전부장이 이때는 결정합니다. 이건 같은 시도에 속하지 않는 때 관할구의 장관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가 먼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정해준다? 누가 정해준다?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같은 돈에서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그때 도의사가 정해지고 같은 돈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도의사가 정한대. 자, 여기까지는 우리 책에 안 써 있을 거야. 비용 부담에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은 안 써 있어요. 아니야, 써 있나?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용 부담에서 206페이지 205페이지에 6페이지야. 205페이지에 있다. 205페이지 맨 밑에 원칙 해당 시도에 속하지 않는 나오죠?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돼 있죠? 이거는 협의가 같은 시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야. 같은 시도에 속하지 않을 때만. 그러니까 같은 돈의끼리 안 되면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잖아. 몇 페이지? 206페이지에 시장 군수가 시행 경우. 그렇죠? 그때는 그 지방자치가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는데 같은 돈에 있는 시장 군수끼리 시군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누가 같은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한다. 같은 돈에선 도지사가 결정해주고 다른 시도에 걸칠 때는 그때는 국장이 결정해준다. 그렇게 정리하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도시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얼마까지만 50%를 넘지 못해요. 최대 지방에 부담하는 건 몇 프로까지 한다? 50%만 부담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우리가 애워야 되는 거야? 애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야? 누가 하는 것들이야 이거? 행정청들이. 그죠? 쥐들끼리 하는 거잖아. 공인중개사가 이거 애워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데 쓴다 안 썼는다? 이거 공인중개사가 어디서 써볼 거야? 나중에 국장한테 가서 야 국장 너 이거 할 때 행정안전부장하고 협의하는 거 너 알아? 그거 알려줘야 돼?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고. 비용도 50%를 넘지 못한다?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50%를 넘든 안 넘든 그걸 왜 중개사가 관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는 그런 또라이들을 갖다 뭐라 한다? 이건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게 난 그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도 싸가지 없이 시험 문제를 내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건데 좀 열받아요. 자, 거기까지. 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설 부지에 대한 조치로 들어가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땅. 첫째, 부지에서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자, 매수가 뭐죠?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지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뜻이 이런 게요. 우리 현재 도로 만든다고 또는 공원 주소한다고 학교 짓겠다고 해놓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 어떤 거 지정해놓고 아직 거기서 그런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 어떤 부지가 제일 많을까? 생각해봐요. 여기다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는 땅들 그 제일 많은 게 뭘까? 학교 부지입니다. 제일 많은 게 도로 부지가 아니야. 도로는 사업이 어디가 개발되는 걸 봐가면서 그때 도로 부지 만들겠다고 이게 계획이 나오거든. 근데 학교 부지는 개발될 만한 지역에는 일단 뭐부터 만들어? 학교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건 멀리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심지 한가운데다가 만들어질 만하면 전부 다 학교 부지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그게 3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제곱미터. 무슨 1억 제곱미터가 A 이름이냐고. 30년이 됐어. 근데도 학교 안 만들어. 도로 안 만들어. 그 부지가 무려 1억 제곱미터 했었죠. 그럼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열받았죠. 내 땅인데 뭐도 안 주면서 보상비도 안 주면서 두 번째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그러고선 매년 나보고는 재산세는 뜯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뭘 제기했어? 헌법소원 제기했어. 뭐라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 이건 헌법 위반이다 라고 신청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은 안 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우연 결정하고는 뭐가 다르죠? 그것도 상식이야.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 우연 결정 이렇게 나오고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가지가 내려져.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헌법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개정하라는 얘기야. 대신 시간을 줄게. 1년, 2년, 3년 내에 요 내용을 다시 바꿔라. 개정하라. 라고 주는 건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럼 개정되기 전까지는 뭐 하라는 얘기야? 유효하다는 얘기야. 아직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야. 우연 결정은 헌법에 배치돼. 안 맞아. 그 우연 결정이 내리면 소급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래 효력이 없었죠. 처음부터 그 법 시행하던 것들이죠. 전부가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건 효력이 싹 사라져.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받았던 사람은 다 구제될 수 있어. 그건 우연 결정. 그 우연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야. 원점으로 돌아서 처음부터 지금부터 무효가 아니야. 지금부터 우연이 아니야. 옛날부터 했던 것들 그 처음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게 다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우연 결정은 각자 안 하고 대부분이 뭘 때린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결정을 참 많이 때려. 그러니까 현재 법에 안 맞아.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거 맞아. 근데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어. 뭐라는 얘기야? 보상 규정 두라고 했어. 그랬더니 둔 제도가 뭐다? 매수 청구도죠. 내 토지 사주세요. 라는 제도가 보상과 관련된 거랍니다. 두 번째,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매수 청구 인정한다 안 한다?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도로 낸다고 해놓고 몇 년 내? 10년 내. 뭐가 났어?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 언제부터 보상비 주러 가죠? 보상비 언제부터 줘? 보상비 주러 가는 시점이 언제야? 응? 보상비 주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 그것도 강의할 때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언제부터야? 보상비 주는 시점. 보상비는 언제부터 줘? 관리처분? 이 관리처분이 여기 왜 나오냐? 도로 만든다고 해서 뭐가 있어야지만 보상비를 줄 수 있어? 수용권이 생겨야지만 보상비를 주는 거야. 수용권이 언제 생기죠? 수용할 수 있는 권한. 수용권은 언제부터 발동할 수 있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거. 뭐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주러 간다? 보상비 주러 간다는 얘기야. 왜냐면 수용권이 생겼으니까 보상협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수용권이 없으면 보상협이 못해요. 왜요? 강제로 살 수도 없는데 가서 맨날 얘기해봤자 말장난이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업인정 및 고시를 따로 받아야 됩니까? 여기는 언제부터 그게 있었던 거로 본답니까? 있었던 것으로 본데 언제부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좀 더 나왔잖아.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야? 수용권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수용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은 이제 수용권이 생기는 건데 여기는 따로 그걸 받지 않고 뭐만 있어도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대. 그럼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때부터 뭐 주러 가는 거야? 보상비 주러 가는 거야. 자, 얼마 줄까요? 갔더니 이 친구가 뭐죠? 갔더니 뭐라고 그래?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사업수행자가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보상비 주러 왔다니까요. 사달라고 안 해도 줄 거라니까요. 따라서 그때는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뭐가 나면은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이후에는 뭐 하지 않는다?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주기 때문에? 보상비 주는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사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보상비 주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내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할 수 없고 그게 없을 때만 매수청구다 이 뜻이죠. 3번 도시군 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면 누가 매수 의무자가 되죠?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 맞죠? 네. 설치 의무자야. 4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한국토지특공사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채권 발행. 누구만 할 수 있죠? 매수 의무자가 누구인 경우? 누구인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물어볼게. 한국토지특공사가 지방자치단체죠? 아니야? 아니잖아. 아까 누가 했었어? 공공기관이지.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채권 발행한다 못한다? 발행할 수 없죠. 그 4번이 틀린 거죠. 5번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하지 아니하고로 결정한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무슨 개발행위 할 수 있어? 3단 120, 3단 120, 3층의 단독주택, 1종건생, 2종건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 자, 16번 도시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서 옳은 거. 자, 매수 청구자가 계속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1번 맞아 틀려? 1번 문장 잘 봐봐. 매수 청구자가 계속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어떻게 10년 지나는 게 무슨 10년이었었죠? 뭐 한 날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지목이 개인 토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잖아. 그럼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땅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쓴 게 뭐야? 매수 청구자가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지났다잖아. 자기가 소유한 기간을 따지는 거야? 아니야. 도로 낸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거지. 사놨는데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된다. 이거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만 어디서 주워 들었지 그 10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문제를 풀어요. 왜 이걸 내가 따진지 아십니까? 다음 중 옳은 것 그랬으니 1번을 옳은 걸 한 데가 어디서 시험을 봤는데 뒤지기만 알았어. 1번이 옳대. 왜? 10년 지났어. 매수 청구.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앞에 게 뭐라고 써있는지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있는 거야. 매수 청구자가 계속 소유한 기간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액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매수대금의 전액을 도시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매수대금의 전액이 아니야. 얼마죠? 3천만 원 초과 금액. 그 초과하는 금액이지 3천만 원 초과 금액만 그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광특시군에 조례를 정한다. 맞아요? 예,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정답.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채권 발행 절차 등의 이 법에 없는 건 어디가 정해져? 이 채권은 누가 발행한 데서? 지방자치단체.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걔들이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만드는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부른다? 지방채. 지방채. 그럼 지방채 발행하는 법률이 무슨 법? 지방재정법. 그게 지방재정법이야. 반면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이건 보상에 관한 거. 매수가격, 매수절차는 보상에 관한 것. 무슨 법? 공인사법.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도시군에서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는 공인사법을 준용한다. 요게 서로 여기 4번과 5번의 뒷내용이 법률 적용이 바뀌었어요. 이거 애우려고 하지 마. 상식적인 거야.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니까 지방재정법이고 매수주가 내토한 매수가격은 보상에 관한 거니까 보상에 관한 건 무슨 법? 공인사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충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 또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서 옳은 거. 1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죠? 매수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이거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 4번 매수청으로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요거는 6개월. 뭐를 먼저 썼더니 앞에 걸 먼저 써놓고 이걸 나중에 썼더니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어? 6개월, 2년, 뭐밖에 없어. 그 앞에가 6개월이래.
뭔지 몰라 그냥 앞에는 6개월이고 뒤에는 뭐래? 2년이래. 1번하고 4번이 서로 바뀐 거거든. 순서가 뭐가 문제야?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는 2년 이내 매수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렇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6월이가 결정하고 2년이 매수한다. 이랬어야 되죠. 그래서 1, 4번 해결. 2번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개설 사업에서 도시군 개설 설치하는 도시군 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죠? 20년이었어? 아까 10년이었었죠. 10년. 또 3번 토지 등의 소유자는 특광, 특시특도 시장수에게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누가 사줘야 돼? 특광, 특시특도 시장수 맞아. 근데 이자들에게만 아니잖아.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그 자들에도 사달라고 할 수 있었죠? 3번도 틀렸어. 그리고 4번은 했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토지에는 건축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맞아요? 예, 맞아. 지목 중에서는 대만 매수 청구 대상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토지만일까 그 위에는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할까?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된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다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랬더니 틀렸대. 왜 틀렸대? 지목이 대인 토지만이 아니고 뭐 어디 있어? 토지 위에는 건축물 정착물도 있잖아. 근데 왜 토지만이래? 건축물 정착물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아셨죠?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다. 여기까지 맞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토지만이라는 게 이 토지를 이 부산말이 참 어려운 거 이건데 토지만 매수 청구라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인 게 이게 매수 청구라는 뜻이야. 대라는 거고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된다는 거니까 문제 풀을 때는 잘 봐야 돼. 이게 도대체 이걸 묻는 건지 이걸 묻는 건지 국어 이건 국어 실력이야. 그런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도시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를 거부하거나 지연된 경우에 대한 조치로서 틀린 것. 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거기다 뭐 할 수 있죠?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일정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이때 허가받는 거에는 3층에 단독주택 들어갔어 안 들어갔었어? 들어갔었어요. 또 1중근생으로서 3층에 것도 허가 대상이야. 그죠? 2중근생으로서 3층에 것도 되는데 몇 가지는 안 되죠? 4가지는 빼고 4가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랬죠? 노래 안 단다. 그죠? 자, 노래 5가지네. 노래 안 단 다. 근데 노래가 한 글자니까 노래 안 단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노래 연습장 안 맛있어서 단련주점 다중사선.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또 5번 이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특광, 특식특도,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 OX 이거 5번 지문 맞아 틀려?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회 철거하라고 3개월 이내 맞아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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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부터 헷갈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5번 지문. 5번. 매수 청구했는 내용이야? 아니거든. 몇 년?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그렇다면 몇 년? 2년 이내에 뭐가 없었어? 단계별 집행에 수립되지 않거나 일당에 포함되지 않은 거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다. 그때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치 이런 거 있었죠? 그때 공작물 설치했으면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라고 명내린다 그랬었죠? 이건 2년 지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 밑 위에 건 다 뭐다? 10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라. 이건 2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 이건 10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 다르죠? 그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보건데 이게 여기 있던 건지 저기 있던 건지 여러분들이 그게 헷갈려. 그러면 조심하시라.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아셨죠? 자, 해제 권고하고 또 하나 해제 위반 신청.
나오는데 이건 건너뛸래요. 안 할게. 예, 옛날에도 그건 살펴보지 않았었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지구 다니기.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